우리나라는 대리 있지, 대중교통 있지, 택시 잘 돼 있지. 진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음주운전한다는 건 이건 그냥 고의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희한한 판결이 나왔어요. 중국인 왕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내리막길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음주운전이 맞다, 근데 사고는 무죄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이건 흡사 술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그분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죠.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여튼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내놓은 판결인데요. 1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였다, 그래서 유죄. 그런데 2심에서 갑자기 음주운전은 한 거 맞아,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는 아니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는 났지만 그건 형사적인 처벌이 아니라 그냥 뭐 민사를 하시든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 사고는 사실 2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를 지금 판결한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중국인 왕씨가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몰고 갔어요. 일단 음주운전을 했어. 그리고서 지인 유모씨를 만났대요. 유모씨한테 야, 네가 운전해, 쌀라쌀라 이랬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키 줬겠지. 그런데 갑자기 차가 뒤로 밀려 내려갑니다. 아마 기어노브를 피해다 넣지 않고 그냥 내렸던 것 같아요. 그냥 시동 꺼졌으니까 아 이러면 됐겠지 하고 그냥 내렸는데 그게 뒤였던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내려가네 하고 차에 들어가서 또 타요. 타고서 브레이크를 막 밟으려고 합니다. 와, 진짜 쫄렸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막 밟았다 뗐다 하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계속 밀려 내려가서 하필이면 택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님은 어떠셨을까요? 딱 들이받으면 제일 먼저 어땠을까? 당연히 목을 잡고 내리시죠. 당연히 목을 딱 잡고 아, 너 잘 걸렸다, 이런 심정이 살짝 있으죠. 아니, 그럴 리는 없지. 전치 2주상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전치 2주라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큰 부상은 아니었겠죠. 그냥 병원 가서 끊어주세요 하면 2주... 아유, 내가 또 큰일 나. 제3자가 보기에는 왕씨 음주운전 사고했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택시 운전사 입장에서도 아니, 저 사람이 음주운전해서 지금 차가 내려와서 내 차를 받았어, 음주운전 사고네, 이랬을 거잖아요. 1심에서도 그렇게 판결했어요. 근데 2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는 아님 무죄 땅땅땅 이래버린 겁니다. 기사가 여기 있어요. 시동 꺼진 채 100m 후 지난 차 교통사고 무죄. 어떻게 무죄가 되지? 정말 이상하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2개의 기소를 했어요. 우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를 했죠. 당연히 뭐 음주운전이니까. 그리고 또 음주운전으로 해서 인사사고를 냈다, 이러면서 위험운전치상이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기존에 1심에선 벌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벌금이 4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교통사고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구속도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게 왜 무죄가 됐냐 싶을 텐데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주운전 하면 말이 그냥 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지.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어, 차로 가, 차문을 열어, 여기까지 음주운전일까? 대리사님이 와서 문 열어줄 수 있죠. 그치. 운전석에 앉아, 그럼 음주운전일까? 근데 핸들을 일단 핸들 잡았어, 음주운전일까? 시동이 걸려있지 않더라도 그치. 그러면 그것까지는 음주운전 아니다? 시동을 걸었어, 핸들 잡았어, 그건 이제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일까? 아닙니다. 이건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내가 핸들을 붙잡고 잘 수도 있어, 이렇게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법은 그렇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따뜻하게 잘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너 시동 걸었네, 야 신고, 너 현행범 체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체포가 안 돼요.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관대한 면이 있어요. 그럼 언제 음주운전이 되느냐?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고 기어를 뒤에 넣는 순간 음주운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넣지만 않으면 음주운전이 아니야. 기어를 움직였을 때 음주운전입니다. 야, 단속하기도 진짜 힘들겠다. 경찰들이 앞에서 보고 있다가 차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 잡아야 돼. 야, 어렵겠는데. 차 일단 출발했는데 그거 어떻게 잡냐? 그러니까 이 왕모 씨의 경우는 시동이 걸고 왔지만 차에서 내린 순간에 이 차 시동이 꺼졌어. 왜냐하면 이 차에는 ISG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차에 탔다. 그러니까 이건 운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되나?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거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거만 놓고 보면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산 꼭대기에서 술을 막 먹어. 그리고 시동을 걸지 않고 거기서 내리막을 계속 이렇게 커브 틀면서 막 내려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음주운전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면허증이 없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 처벌을 못해요. 이 얘기 듣고서 산꼭대기에서 술 먹읍시다 이러고서 그래서 산악회가 제일 위험하다. 가정파괴 주범이 무슨 말 하는 거지? 나 지금 정말 혹시라도 이 얘기 듣고서 정말 산꼭대기에서 술 먹자고 이러시는 분들 없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이 법규 빨리 좀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쯤에서 분명히 댓글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역시 정권이 중국인 눈치를 보느라고 중국인에 대해서 봐준 거 아니냐, 판사가 미쳤네, 뭐 와 개념이 이런 얘기 등등등 나오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판례가 여러 번 있어요. 네, 예전 판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청주에 사시는 A씨가 24살이야 만취 상태로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 근데 길가에 이제 오토바이가 있는 거야. 마침 열쇠도 꽂혀 있어. 마침 그 옆에 그 오토바이 주인도 있었겠지. 얘가 만취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면허증도 없는데 무작정 그냥 타고서 그냥 비탈을 막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로 막 운전해서 도망가는데 기어를 중립에다 넣었어. 그거를 보고서 주인이 막 쫓아왔습니다. 주인도 되게 빨라. 걔를 딱 잡았어. 딱 잡았는데 무죄예요. 이게 왜 무죄야? 일단 알코올 농도가 0.147, 그러니까 만취예요. 그냥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야. 절도 혐의는 인정돼. 근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분이 근데 사실 나 참 범죄라는 게 좀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한테 몰려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은 오토바이 절도도 했지만 재물 손괴도 했어요. 주거 침입도 했습니다. 폭행도 했어. 이분이 이날 하루에 벌인 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징역 1년, 벌금 50만 원 있었지만 음주운전, 무면허 이런 거는 안 되고 진짜 아니 근데 다 인정해 주는데 음주운전만큼은 내가 인정 못 하겠다. 글쎄, 주거침입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거침입이잖아. 내가 실수로 들어갔어도 주거침입 죄가 물 수 있어요. 음주처벌을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처벌할 방법이 정말로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거예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처벌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옛날 취재 한창 할 때만 해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십니다. 이 폭력행위 처벌법을 가지고 나왔으면 처벌할 수가 있어요. 여기 판례 보면요,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해서, 상대방이 이걸로 인해서 신체상 피해를 입었으면 이걸 위험한 물건으로 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시동이 걸리지 않은 사고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걸 인지 못한 거고요. 변호사가 아싸 이러면서 여기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일사부재리잖아요. 그래서 형사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자기 바보 같은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이걸 어떻게 검사가 놓치는 실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면 가중처벌을 한다는 법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처럼 시동이 꺼진 경우는 조금 예외지만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대부분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조항이 애매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음주운전 단속할 때는 어때요? 제2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술을 한 잔만 먹어도 단속되거든요.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사상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항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같은 경우는 음주 아니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나. 아니, 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지 않다, 내가 운전이 가능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초보 운전자보다는 내가 훨씬 더 정상적으로 운전한다, 내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허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정상적인 운전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툭 하면 다 빠져나갑니다.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이 변호사님이 써주신 게 있어요. 이 변호사님께서는 음주운전 치사상죄가 있는데 이 죄의 적용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법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이 요구됩니다 하고서 주취 중에 운전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운전을 못하겠네 하는 우려로는 부족, 그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술에 취해서 전방을 못 보거나 의도한 대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게 곤란해야 돼. 전방 주시를 잘 하고 핸들을 자기 의사대로 조작하고 브레이크를 자기가 조작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를 봐야 되는데, 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비정상 주행 증거, 사고 전후에 이 사람이 내려서 비틀비틀 거렸는지, 횡설수설했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들어있습니다. 경통 안고 쓰러져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변기통 붙잡고 이렇게 있어도 혹시 말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괜찮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 나 참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윤창호법 뭡니까? 음주운전으로 사고 일으켰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처벌 좀 강화하자, 이런 거였는데 윤창호법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막 검찰과 법원을 막 비웃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잡잡하네요. 오늘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 새벽에 인천의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만취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오던 경차가 정차를 했죠. 근데 그 뒤에 다른 차가 그 차를 못 보고 그냥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경차에 탔던 23살짜리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로 꽃같은 젊은이들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도 됩니까? 정말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정작 이 사고가 일어나게 한 사고 유발 음주운전자,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음주운전 접촉사고의 처벌만 받겠죠. 이어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음주운전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고 이건 습관이잖아요.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살인이고, 음주운전은 앞으로도 부디 정말 무거운 벌로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리 있지, 대중교통 있지, 뭐 택시 잘 돼 있지. 진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음주운전 한다는 건 이건 그냥 의지 문제고, 아니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고의예요. 완전히 고의고, 이거를 뭐 용서를 하고 용납하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뭐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건 괜히 화가 나네. 하여간 빨리 좀 법이 좀 개선돼야 되는데.